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 4일 개막돼 가지고 11일 폐막을 한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가 있죠. 양회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는 게 양회인데요. 지도부를 긴장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결론이 도출돼 가지고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의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중앙정부의 경제계획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방 예산까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상황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된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는 약 20조 8,900억 위안입니다. 지방정부 부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공식 확인된 것만 해도 25조 6,600억 위안입니다. 둘 다 합치면 약 46조 5,500억 위안 정도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한 8,165조 원 정도 되고 7조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서 지방정부 부채는 2019년에 비해서 무려 2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공식적인 수치만 본다면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총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지난해 GDP가 전체가 이제 101조 5,989억 위안이었는데요.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경 7,274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GDP 전체의 45.8%에 해당됩니다. 이건 이제 국제기관들이 경고하는 60% 경고선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은 문제는 이 부채의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국영기업이라든지 민관기업은 민간이 아니고 민관기업입니다. 민관기업은 빠져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정부의 부채 액수가 상당히 많이 축소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짜 부채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거 계산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부채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숨어있는 부채가 드러내지 않는 상황인데 이 수치가 합쳐진다 그러면 공식 부채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중국 당국이 부채로 집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부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수목적 채권입니다. 이 누적 규모가 지난 1월 말 현재 13조 700억 위안입니다. 이건 일반 채권 발행 규모인 12조 9천억 위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목적 채권은 지방정부가 주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항만, 공항 같은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때 쓰이는 자금들인데요. 이런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재정을 총괄했던 러우주웨이 전 재정부장이 중국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거죠. 러우 전 부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11년 연속 이루어진 중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 때문에 이 재정 적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지고 국가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정 위기는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중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난번에 자세히 한번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유튜브 영상은 702회차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중앙 및 이 지방정부 부채가 상상외로 엄청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문제가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될 것이다 하는 경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회에서 재정위기, 재정적자, 부채 위협 이런 이슈들이 줄기차게 제기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인 마쥔 칭화대 금융발전연구센터 주임도 지난 2월 열린 한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부채가 2009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 설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빚이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장률보다 고용 안정과
통합팽창 통제 같은 거시 정책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원라이청 중앙재경대학 교수도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긴급 부양책으로 중국의 부채 위험이 심각하게 커졌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은 지방 GDP의 평균 90%까지 치솟았다. 이 정도면 이제 지방정부가 부도날 지경이 되겠죠. 자, 중국은 지난해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3%의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자랑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성장이 통상적인 경제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펼친 고강도 경기 부양책 덕분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도 찍었습니다. 인프라 건설에 주로 투입되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도 2019년에 2조 1,500억 위안이었던 것을 2020년에는 3조 7,500억 위안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한마디로 이런저런 빚을 내가지고 경기 부양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 부채 비율은 대폭 상승을 했고요. 덩달아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는 더욱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도 중국의 재정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의 장샤오징 소장도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금융기관들의 부채 증가 그리고 부실 경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성장 모델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장 소장은 중국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우선적으로 75조 6천억 위안 규모로 추산되는 지방정부 자산을 처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시진핑 주석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지난 1월 28일 있었던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종 회색 코뿔소에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시 주석이 말하는 회색 코뿔소라는 건 이미 알고는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뜻하는 용어죠. 다시 말해서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 그리고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인데 시 주석은 이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걸 지적한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다가 인구 증가율까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통계까지 양회에 제출되면서 중국 지도부가 술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인구는 2016년 1가구 1자녀 정책이 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해가지고 2027년이면 인도에 추월당할 전망인데다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이런 점을 들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 전에 스스로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우려들이 터져 나오고 심지어 중국 붕괴 가능성 경고까지 나오니까 이번 양회에서 대대적인 긴축 경제를 실천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버블 문제 등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코 크레머 코메르츠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은 부채를 억제하고 부동산 버블 문제를 피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올해 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긴축 정책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리커창 총리는 올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 연 6.0% 이상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라든지 투자은행들이 연 8% 성장을 예상하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상당히 낮춰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6.0%마저도 높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수치 역시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줄어든 3.2%로 설정했고요. 또 인프라 투자 등에 쓰여온 지방정부의 특수채 발행 규모도 3조 6,5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1,000억 위안 정도 낮게 잡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채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낮게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대적인 재정 확대를 꾀하는 미국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자, 중국 정부는 또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포함해가지고 부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프라 사업의 무차별 확대도 하지 말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참 딜레마입니다. 시진핑 3연임을 위한 대대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제 성장률이 6%를 넘어가지고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듯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치 뒤에는 엄청난 위기 요인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잔칫날 하루 잘 먹으려다가 쪽박 찰 수도 있다는 말이 지금 중국에 보면 비춰보면 딱 맞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인프라를 건설해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활동이 돌아가야 될 텐데 지방 부채 규모까지 통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중단하게 되면 이 또 다른 문제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중국 경제는 국가 부채라는 블랙스완이 어느덧 안방을 차지하면서 어두운 그림자를 베이징에 들이오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주 난감한 상황이 지금 중국에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중국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의 베이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